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예,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했던 계획, 이야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인생 계획도 있고 뭐 새로 시작한 16대 네. 회장으로서의 계획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코로나를 벗어나서 시작하는 또 16대이니만큼 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는 이제 규제 위주예요. 학원법이. 학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부 저희가 소관이기 때문에 그 학원법이 이제 규제 위주로 돼 있어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규제 안에는 도저히 지금 이 시기에 규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수강료 현실화 문제 같은 경우도 수강료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수강료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교육청 산하 그 수강료 조정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온당치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또 그럼 인정을 하겠다. 근데 더 불이익스러운 거는 그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정작 우리들이 학원장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교육청별로 대부분이 뭐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뭐 학부모 운영위원장 또는 뭐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학원에 대한 현실성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대부분 동결이에요. 그냥 올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 정말 물가의 저해가 되게 뭐 우리가 뭐 굉장히 심하게 뭐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가 상승 대비만큼 아니면 물가 상승 대비 몇 프로라도 낮추겠다. 그런데 그냥 동결이죠. 수강료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뭐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에다가 현실성 있는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려는 거죠. 그리고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지 않는 교육청도 많습니다.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요구해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1년, 2년, 3년이 가버리면 수강료는 그대로 그냥 동결이 되죠. 요즘 냉면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래요. 뭐 라면, 김밥값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물가 상승 대비 수강료는 정말 오르질 않았어요. 오르지를 않았고 지금 사교육비가 뭐 코로나 전국에서도 올랐다 이러는데 제가 통계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만 그 사교육비가 올랐다는 거는 뭉뚱그려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원비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예를 들면 방과후 교육 또는 여러 가지 뭐 문제집 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남겨서 오프라인상으로 할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동을 좀 한 거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인강 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과외 이런 것들로 이제 사교육비가 옮겨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학원 수강료를 조정하는데 그 가회비 뭐 이런 뭐 인강비 이런 것들까지 다 겹쳐서 학원비 수강료 조절에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실성 있게 바로잡고 싶고 또 이제 지도감사를 나왔을 때 불필요한 학원들의 굳이 안 둬도 되는 것들에 대한 서류들이 좀 있어요. 뭐 금전출 납부를 5년치 거를 뭐 구비해놔라. 이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서류거든요. 왜 우리가 학원 수강료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뭐 환불 요구를 했을 때 그걸 환불시켰느냐 이런 것들만 잘 얘기하면 돼. 거기 적어놓으면 되고 수강료에 대한 것만. 그런데 굳이 원장이 뭐를 샀고 원장이 뭐 학원에 뭐를 뭐 구비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 와서 5년치 거를 그것도 5년치 거를 본다는 거는 정말 불필요한 서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서류들을 조금 없애는 작업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학원법 규제 위주의 학원법을 좀 개정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이 16대 때 좀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습소라고 따로 있는 단체가 있어요. 학원과 교습소, 그다음에 이제 과외방, 과외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교습소도 숫자가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지금은 굳이 예전에는 그 평수 또는 학원에 강사를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학원이냐 교습소냐를 분리했거든요. 이제 강사가 있으면 학원이에요. 원장이 직접 가르치면 교습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교습소에 강사 이외에 이제 보조 도우미를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습소도 불법으로 그 보조 도우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역할을 하는 곳도 있고 또 굉장히 큰 규모의 교습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교습소들을 다 점검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습소와 이제 학원이 어느 시기에는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타 이제 그런 것들이 학원총연합회로서는 이제 계획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 학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환영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임용고시 또는 공무원 시험 이런 거를 준비하다가 뭐 거기에 뭐 사법고시도 포함이 됐죠.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뭐 행시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가 이제 계속 떨어질 경우 그분들은 공부를 또 많이 했잖아요. 한 분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차리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었어요. 뭐 요즘도 그런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요즘은 그냥 애초에 내가 학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참 많아졌어요. 이제는 학원도 당당하게 이제 직업군이 됐고 아이들의 희망 직업 중에서 학원 원장님이요, 학원 선생님이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학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의 케미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 이제는 학원이 당당하게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내가 뭐 국어를 너무 나는 국어를 잘 가르쳐. 그런데 내가 왜 이제 교습하는 방법과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건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아도 아주 뛰어나진 않아도 내가 누구를 이렇게 가르칠 때 내 동생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내 동생이 내가 가르치는 거를 잘 알아들어. 그럼 교습 방법이 뛰어난 거거든요. 아이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그러면 나는 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국어 전문 학원을 차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발레를 전공했는데 발레리나가 되고 싶기도 하지만 네. 그 길이 워낙 또 험하고 멀기 때문에 난 처음부터 발레리나 뭐 이런 거보다는 무용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이걸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근데 학교에서는 뭐 발레리나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차려서 아이들한테 발레를 가르치고 싶고 또 뭐 조금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어른들한테 평생 학원으로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뭐 다이어트 교실 이런 걸 만들어서 발레를 가르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학원을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중에 같이 동반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이면 반드시 아이들을 좋아해야 돼요.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사람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 울음소리조차도 이쁜 사람 어른들이 있고 아이들 울음소리만 들어도 싫은 경우가 있고 지나가는 아이 정말 만지면 요즘은 안 되니까 못 만질 뿐이지 너무 이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청소년들이라든지 아이들을 사랑을 먼저 관심이 있고 먼저 좋아해야 되는 게 좀 수반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습 과정에 있어서도 서로가 교습자나 교습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 소통이 되고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같이 동반된다면 저는 학원장이라는 이 직업이 굉장히 매력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본인의 인생에 도움도 되고 만족감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보통 이제 어른이 돼서 학원을 가면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 학원에 맞나 안 맞나.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부모가 데리고 가서 하잖아요. 네. 학부모한테 이렇게 한번 학부모님한테 조언, 즉 이런 학원은 다니고 이런 학원은 좀 피하고 어떻게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질문 너무 좋으신 질문을 해준 게 네. 제가 하고 싶은 것 말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 SNS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성행하다 보니까 뭐 단톡방, 밴드, 또 모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부모들한테 이제 우선 뭔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내 아이의 성향, 취향, 내 아이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학원 뭐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올려지는 그런 사이트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학원 또는 그런 데서 누군가가 그 학원 다니지 마세요. 뭐 이래요. 이렇게 올리면 그 학원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게 매장하고 마녀사냥시켜서 학원을 폐원까지도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선택보다는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모습이 틀리듯이 성향도 틀리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다 틀려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또 소질이나 재능도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단체방이나 그런 카페를 통한 그런 정보가 아닌 내가 직접 학원을 몇 군데 가야죠. 내 아이가 이제 사실 어렸을 때 엄마들은 내 아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나 없나를 몰라요. 근데 내 아이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아. 근데 내 아이가 그냥 너 놀아라 하면 뭐 다른 애들은 나가서 뛰어놀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종이에다 갖다 막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려. 그 그림의 형태가 좋거나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아이가 그러는 시간이 길고 그러는 시간을 즐거워하면 곧 그게 그 아이의 재능이고 소질이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내 아이가 정말 그림에 소질이 있나? 그래서 한번 데려가 볼까?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학원을 미술학원을 간다. 그럼 미술학원을 여러 곳을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에서 나는 맞벌이를 하니까 조금 집에서 가까운 곳, 아이가 혼자 걸어 다니고 이것도 선택해야겠지만 그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택해야 되겠지만 가서 우리 아이가 그 공간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는 조금 작고 아담한 공간을 좋아하는데 무조건 큰 학원이면 또 좀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는 굉장히 동적이고 활발해서 조그만 학원보다는 좀 큰 학원에 가서 마음껏 막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크기도 이제 그 아이 성향에 맞게 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원장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원장 선생님이 교육관도 봐야 되고 또 대부분 원장 선생님이 혼자 상담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을 오라 그래서 아이를 한번 보게 하거든요. 엄마들이나. 그럼 그 선생님을 보고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파악해 줄 수 있는지 내 아이를 보면서 아이와의 대화 방식 처음에 오면은 엄마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지만 아이한테도 대부분 말을 걸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그럼 내 아이와 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선생님이 말하는 방법도 보고 그다음 그 학원 분위기라든지 그 학원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뭐 그림들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물론 뭐 국어 학원이면 국어에 맞게 영어 학원이면 영어에 맞게 뭐 그렇게 엄마들이 좀 발품을 팔아서 아이와 학원과 잘 밀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향후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 사회초년생들한테 좀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렸을 때 내가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고민을 해주고 그런데 뭐 적절하게 잘 부모님들이 내 성향과 내 재능에 맞춰서 뭐 선택을 해줬으면 너무 고맙고 땡큐인데 그렇게 해서 엄마와 같이 이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대학을 그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제 아이였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였는데 지금 모 대학 교수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이 아이는 만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만화는 지금은 만화가 굉장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엄청나게 좋은 그런 뭐 직업군으로 돼 있지만 뭐 애니메이션 또 뭐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그 뭐 칸만화 이런 것들 또는 요즘 웹툰 그래서 굉장히 만화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지만 그 시절만 해도 만화 그러면 뭐 아버지 세대에서 뭐 뒷골목에 만화방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공부도 이렇게 잘하는 녀석이 어떻게 만화를 하려고 그러냐. 걔는 이제 결국은 서울대를 가서 걔는 서양화과를 가서 만화를 하고 싶었는데 서울대 서양학과를 제가 들여보냈고 그래서 이제 모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대학 교수가 되고 난 40살에 40이 넘어서
결국은 지가 좋아했던 만화를 다시 턴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만화를 공부하고 만화 쪽으로 교수를 던지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만화를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거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바꿔서 재도전을 하라. 그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보단 살아갈 인생에 대한 훨씬 희망적인 저는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나이가 뭐 30이든 20이든 뭐 대학을 다니던 중간이든 청년들이든 중년이든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과감해져라.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